바로 발표를 오래 하니까 소리가 나갔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주입니다. 일곱 번째 발표인데요. 8사람이 발표하는 가운데 번호는 참 좋은데 맨 뒤에서 두 번째 참 애매합니다. 차라리 끝이든지. 지금 좀 아주 지루하실 텐데요. 또 진행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15분에 끝내라고 하는데 뭐 35분도 쓰시고 25분도 쓰시고 부담이 큽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강릉 경포의 역사문화적 가치입니다. 자연과학의 학문적 키워드 셋을 든다면은 우주, 물질, 생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학의 학문적 관점에서 학술적인 키워드 셋을 든다면 우주, 정신, 생명. 그래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약간의 차이 외에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지금은 인문대학이니 자연대학이니 뭐 인문계니 자연계니 나눠져 있지만 과거에는 물리대였죠. 그래서 물리학과 수학과가 같은 물리대 공문과랑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이 정신과 육체의 복합체듯이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 세계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그 접점에 있는 문화 그리고 자연, 자연이 먼저겠죠. 자연, 문화, 인간의 삶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인간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그런 차원에서 논제를 정했고 그게 강릉 경포의 역사문화적 가치입니다. 자, 7번째 발표에 어울리게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고 안구 정화를 좀 하시고 마지막 발표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와서 35분이 걸리더라고요. 반으로 줄여야겠는데 세 과목은 4가지입니다. 자연은 문화의 함수, 경포의 경관 변화의 역사, 경포의 역사문화적 가치, 오늘과 내일의 경포를 위하여. 자, 자연은 그때그때 문화의 함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어 말하면 자연에 대한 인식이 곧 문화다. 오늘 준비한 3개 키워드 가운데 인간의 삶과 관련 지어보면 인간의 삶은 자연인식의 결과인 문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런 전제이자 연역적 명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문화란 인간이 이루어온 삶의 결과물이죠. 가장 번박한 학술적 정의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인간 행위와 경험의 통시적, 의적적 총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오늘 논제와 연관해서 말하면 각 시대, 각 지역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사고, 정석, 표현, 행동의 총체겠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행동한 인간의 특히 행위와 경험이죠. 오늘 강릉 경포 인공호수, 인공분수 설치는 우리 인간의 행위와 경험, 어떻게 책임지고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역사적, 문화사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란 살아있는 것이고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저는 다시 새롭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감상하실 텐데요. 그동안 경포가 그 경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침해 왔는가. 지금 우리 시대의 경포 호수를 추체험할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가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그림입니다. 이 이전의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레이크사이드 컨트리 클럽 그 회장이 우리 국보 문화재를
그 일제강점 탈해간 일본인들로부터 고가에 사들여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고, 그게 2019년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 자료는 인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거의 최근 거라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그림을 실경에 가깝다고 판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미술사가들을 동원해서. 이게 가장 빠른 16세기입니다. 중역으로 보는데 경포대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포호가 아니라 경포대와 경포호수입니다. 명승의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경포호수만 따로 떼놓지도 않았고 경포대, 관동표경의 하나의 경포대만 따로 떼놓지 않았습니다. 국가유산인 경포대와 경포호수입니다. 명칭이. 그래서 경포대가 있고 호수가 있고, 자, 석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쪽이 이제 동해바다겠죠. 그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이보다 앞선 그림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요. 민화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가 거의 비슷해요. 석호를 잠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로부터 2세기 후에 우리나라 관념산수가 아닌 진경산수의 개척자이자 1차 완성자, 경제정선 18세기 관동 명승첩의 한 폭입니다. 여기가 경포대고요. 여기 세바이겠죠? 자, 이쪽이 강문교가 있는 곳이겠습니다. 같은 18세기 독일 김상성에 관동 십경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동대학교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또 한 첩이 있습니다. 이건 진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도가 나오려면 대관령에서 헬기 타고 찍어야 이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경포대 본래 자리는 여기입니다. 1326년에 세워졌고요. 그런데 1506년에 강릉부사 한급이 이 자리로 옮겨와요. 그러니까 그때 옮겨온 자리죠. 지금은 이렇게만 남았죠. 죽도봉입니다. 여기에 뭐가 보이십니까?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경포, 강릉, 전혀 횟집, 경포 횟집 이렇게 이제 쭉 다 들어선 거죠. 초당이고요. 여기는 배로 건너 다녔던 곳이라 배다리 선교장입니다. 여기가 있죠. 지금 이렇게 다 매립이 된 거죠. 3분의 1만 남은 거죠. 자, 18세기입니다. 같은 시대인데 한 세대, 30년 뒤에 단원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많이 인용되죠. 진경산수의 완성자죠. 죽도봉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고요. 본래 자리 여기고 역시 경포대입니다. 초당이겠죠. 이쪽에 이제 강문이 있고 역시 사구가 있습니다. 진경입니다. 실경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 모습. 그로부터 1세기 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룡 이의성의 진경산수인데요. 동해바다가 보이고 경포대가 여기 있습니다. 자, 경포 경관변화의 역사입니다. 시대가 훌쩍 넘어와서 이제 20세기 초입니다. 아주 귀한 자료인데요. 항공사진입니다. 사진이고요. 자, 여기가 경포철입니다. 역시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현다이 아파트, 우송 아파트, 이런 게 여기 잔뜩 있겠죠. 여기 동양 최대의 나이트가 여기쯤 있겠네요. 여기 사구죠. 자, 1920년대 항공사진이에요. 경포 경관의 역사적 변화입니다.
아름답죠? 20세기입니다. 드디어. 경포호수는 경포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죠. 자, 시원하죠? H 무슨 스카이베이 호텔도 없고, C마크 호텔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의 20세기 작품입니다. 아름답죠? 이게 경포의 진면목 아니겠습니까? 가을입니다. 아까는 봄이고 시원하죠? 대신에 송림이 좀 더 우거져 있죠. 역시 호텔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 시대의 경포호수입니다. 습지죠? 경포천입니다. 드디어 딱 들어섰네요. 자, 21세기고요. 아주 귀한 자료인데 복원도입니다. 과거에 그럼 경포호수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 정도 크기입니다. 여기가 선교 배달이 배로 건너다니던 곳 초당이고요. 지금 경포대가 여기 있습니다만 본래 1326년에 14세기 초엽에 건설될 때는, 여기 건립될 때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방해정이고, 방해정 뒷산 인월사 터에다 세웠다고 그 많은 문적들에서 직접 나옵니다. 여기가 훨씬 뛰어나죠. 그런데 1506년 강릉 부사 한급이 16세기 초에 이 자리로 옮깁니다. 물론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지금에 비하면 여기에 이제 강문교가 있을 텐데 그때는 없었죠. 사구가 있고요. 복원도입니다. 자, 경포 경관 변화의 역사는 여기까지면 아마 대략 봤다고 보고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 발표 주제죠. 경포의 역사문화적 가치인데 제일 먼저 명칭을 저는 거론했습니다. 경포라고 했을 때의 포는 개예요. 개. 우리말로. 개는 저 기수역에서 바닷물이, 그러니까 민물 유역으로 이제 왕래하는 곳을 말하죠. 흔히 경포 그러면은 다들 항구를 생각해요. 그거는 항구는 항이 따로 있습니다. 포는 개고, 항은 접안시설과 부두가 있는 것을 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뒤에 시문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가장 먼저 나온 게 경포라는 명칭이에요. 얼마 전부터 좀 논란이 됐던 경호라는 이름을 돌려주자 그런데 19세기 이전에 경포호라는 이름은 어디 뭐 나오지도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경포를 제일 먼저 썼어요. 왜냐하면 명칭이라는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나 심상을 대변합니다. 10세기입니다. 1015년이니까 장현우가 쓴 한송종국에, 그러니까 이건 11세기니까 그 전에 썼으니까 10세기쯤으로 보면 경포라고 해서 호수를 말합니다. 여러 구체적인 문헌에 나오고요. 13세기에는 왕창 나옵니다. 경포 범주는 호수에 배를 비우고 놀았다는 뜻이에요. 경포대도 나옵니다. 월백 한송야, 달빛 밝은 한송의 밤, 물결산잔한 경포의 가을, 슬피 울며 오고 가는 것은 소식 지닌 한 마리 갈매기. 자, 10세기에 지어진 시예요. 경포 호수의 경관적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이런 식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해안의 명성을 많이 노래한 12세기 사람이라고 봐야죠. 김극기의 시에도 경포대라고 노래했지만은 늘 경포 호수를 이야기해요. 많은 신문들에서. 이런 신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리지의 대명사인 16세기에 편찬된, 자, 여기 보세요. 포의 둘레가 20리. 그러니까 포가 항구가 아니죠. 포구가 아닙니다. 포의 둘레가 20리. 이 말은 호수 둘레예요. 호수. 개란 뜻이에요. 개. 원문이 포죠.
물이 깨끗하여 거울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대개 아는 누대가 있다. 우리나라 지리지는 실제 사실을 그대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대로 조사해서 한 거죠. 자, 근제 안축에 경포대가 지어진 내력을 밝힌 경포대 이력서입니다. 거기에도 직접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호수의 전망, 특징을 앞에서 여섯 분들이 시간을 한 분 빼놓고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만 해드릴게요. 율곡이 10살 때 지었다는 거짓말입니다. 원문 번역 다 하고 이번에 강릉 시사 쓰면서 이걸 논의했는데요. 어머니가 반쯤 지었다고 봐야죠. 10살 때 그 신문을 장문인데요. 읽어보면 10살 아무리 날고 뛰는 천재라도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명문이죠. 거기에도 경포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들었다고 해서 신선의 이미지, 이런 신선의 이미지는 수도 없이 신문에 나옵니다. 거울처럼 맑다, 깨끗하다, 형상. 참 재미있는 것이 거울처럼 매끄럽고 수심은 깊어. 여기는 깊다고 했어요. 형상은 비추어도 속무원까지 거울처럼 맑으니까 비추니까. 자, 속내까지 모두 비춰볼 수 있다면 누대에 오를 사람 몇 사람 될까? 네, 재밌게 썼죠. 재치가 번뜩입니다. 앞에 분들 이거 아무리 눌러도 안 넘어가던데 저도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앞에 거 하나 또 금방 흐릿 넘어갔는데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하니까 다시 가고 싶네요. 자, 달밝으니 감호, 거울로 쓰죠. 거울 감자를 써서 통용해서 썼습니다. 이건 시의 평축 때문에 그럽니다. 한시에. 물결 고요하여 마치 다리미로 흰 비단 다름질한 것 같다고 했어요. 이런 시상이 16세기 송강 정철에 의해서 심리비만을, 심리나되는 흰 비단을 다리고 고쳐내려 시상에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해서 경포 호수의 이미지를 이처럼이나 잘, 그리고 이제 경포대에 올라가서 본, 자, 외로운 배 닷줄을 풀어. 그리고 우리 해람지, 해람문화관이 이제 여기서 따온 거죠. 정자에 올라가니 강문교 노문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조용도 하구나 이 기상. 넓고도 튀었구나 저 경계. 이보다 더 갖춘데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홍장고사를 헌샀다.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경포의 역사문화적 가치 정리해드린다는 게 슬라이드 2장입니다. 오늘 본론은 이 2장입니다. 사실. 자, 경포대와 경포호수는 둘이 아닌 하나의 역사문화유산이다. 명승의 상징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과 글을 통해 공감한 바가 공분모로 전승회자되면서 각인된다. 자, 어진게 경포는 석호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경포대 명칭도 경포에서 연유한 것으로 봅니다. 경포호는 석호 생성 원리가 담겨 고착된 호명인 경포의 의미를 더한 것, 호라는 의미를 더한 거죠. 자, 경포대와 경포는 오랜 세월 신미적인 역사문화적 상징과 의미를 얻게 됐는데 자연경관에서 문화공간으로 재구성되면서 명승으로 각광을 받은 것입니다. 자, 경포의 역사문화적 가치 마지막 정리입니다. 역대 다양한 문학작품들이 칭송하는 경포대와 경포의 그런 미학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역사문화적 가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문화유산을 물질적 가치의 차원에서만 자꾸 접근할까? 그러니까 호수에 분수를 설치하겠다는 이상한 발상이 나오는 거죠. 왜 정신적 가치는 생각하지 않나요? 가치라는 게. 그래서 아까 맨 먼저 얘기한 우주, 물질, 생명. 우주, 정신, 생명 했을 때 물질과 생명은 동전의 양면인데
왜 한쪽만을 강조하면 파멸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경포의 이미지는 단박한 풍광, 고즈넉한 정경, 넓고 시원스럽게 트인 시야, 평온한 분위기. 그 다음에 신선의 경이 선경의 이미지, 율곡의 부에서도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역대 시인 묵객들의 답방, 산수유람의 최적초요, 풍류흥치를 형상화하는 이런 오래된 이미지들이 역사 문화적으로 축적되면서 상징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명승으로 널리 회자되었고, 그래서 문화재청이 재화적 가치, 물질적 가치가 너무 강조된다고 해서 국가유산청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역으로 다시 문화재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발상이에요. 국가유산청으로 시대는 바뀌어서 새로운 시대의 이념에 따라서 그런 정신적 가치를 보다 강조하는 측면에서 나아가고 있는데, 물질 가치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역발상은 퇴보하는 거죠.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명승으로 지정됐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챕터죠. 아까 4장. 경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앞에 차례에서는 오늘과 내일의 경포를 위해야 되는데 이제 바꿔봤습니다. 자, 12km가 지금 4km로 줄어들었고 13년에 습지가 만들어졌고, 자, 강릉 경포대와 경포는 국가 자연유산 명승으로 2013년에 지정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연경관입니다. 자연 그 자체로서 심리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입니다. 자연 그 자체에 주목해야죠. 역사문화 경관이기도 하고,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직접적으로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5월 17일부터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자,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하면서 법률을 정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앞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명시되어 있어요. 경포대는 왜 역사문화경관이자 자연경관, 이 가치 때문에 명승으로 지정된 거고, 그 이름은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수예요. 앞에 강릉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강릉에 사니까. 그런데 경포 수질 개선을 위한 인공분수를 조성한다? 그래서 저는 경포대가 아니라 이런 경을 칠 호수가 되지 않을까. 경포대 한자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아, 경은 이제 경계한다 는 뜻도 있지만 경을 칠, 경자죠. 경포호수를, 그러면은 경포호수의 명승의 역사 문화적 가치는 소멸하는데 호수뿐만 아니라 경포대까지 망해버리는 거죠. 함께 묶여 있잖아요. 하나 더 들어볼까요? 그거 참 안 넘어가네. 오니까 거울처럼 고요한 이 명승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갑자기 놀라운 호수가 되어버렸어요. 깜짝 놀랄 어징개가 됐다는 거죠. 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포호로 이름을 이제 바꿔야죠. 놀랄만 하잖아요. 이쪽 경포대에서 바라보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거울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 깜놀 호수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안 넘어가는 이유가. 저는 앞으로 인류 문화가, 자, 아까 제가 준비한 키워드가 자연과 문화와 인간의 삶인데 삶의 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키워드를 가지고 봤을 때 인류는 수렵채취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농경사회가 왔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가 왔고, 지금은 지식정보사회에 와 있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사고팔 수 있는 재화로서 대화가 통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죠. 미래는 어떤 사회가 올 것인가? 저는 자연자산 사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순수 자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나 나라가 부유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그런 시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죠.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친자연, 정보적 금기, 친자연의 삶. 돈이 있는 사람은 동강에 가서 이렇게 래프팅을 할 거고, 없는 사람은 모니터 3개 켜놓고 3D 입체 헤드기어 쓰고 음향 충격기 끼고 저 뭐죠? 이 3D 입체 이 안경 끼고 철석하면 물 쌍을 하겠죠. 이 친구도. 그래 자연자산사이고 우리라고 보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래서 자연자산 시대에 깜짝 놀라워하는 게 저는 매트릭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매트릭스란 인공눈의 컴퓨터가 그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매트릭스라고 하죠. IMDb,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무비 데이터베이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원어로 이 영화의 대사가 전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글을 쓰면서 따와서 번역을 했습니다. 놀랄만한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인간은 치명적인, 이 지구에 대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란 말을 직접 합니다. 경포 호수에 인공 분수를 만들겠다고요. 그러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일입니다. 매트릭스가 직접 얘기했듯이 인간은 치명적인 이 지구의 바이러스다. 디지즈다. 플래그다. 플래그, 역병으로 번역할까요? 질병이고 역병.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가치 가운데 물질에만 집중을 하는가? 보다 둘 다 중요합니다만은 미래지향적인 것은 친자연적이고, 자, 정신적인 가치는 왜 생각하지 않은가? 유명한 그 시애틀 추장의 워싱턴 대추장에게 땅을 사고 한다는 것은 어머니를 사고 팔겠다는 말인가 하고 그 워싱턴한테 그 편지 쓰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제목이 워싱턴 대추장에게예요. 자, 뭐 생태라는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왜 엘니뇨나 라니냐나 사스나 그리고 우리 시대 코로나 이런 것들이 왜 매트릭스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자연 파괴와 고갈. 인간은 지구에 대해서 질병이니까,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으니까. 최신 여행관광 트렌드만 봐도 그렇죠. 4개의 키워드는 걷기, 생태, 문화, 체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을 따라 걷죠. 자연자원 혹은 역사 문화자원을 체험하는 여행은 길을 따라 종교나 문화, 역사자원, 종교나 문화, 역사자원이나 여기 보세요.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생태자원 등의 매력물을 체험하고 감상하면서 학습하기를 즐기는 여행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관광의 키워드 낼 아닙니까? 걷기, 생태. 그래서 그 수많은 길들이 둘레길, 올레길, 사이길, 갈래길, 뭐 온갖 길들이 다 나오죠. 자, 여행관광은 다양한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생겨나되 건강, 웰빙, 트레킹, 뭐 자연, 생태, 저비용, 문화체험 이런 것들도 그 밑바닥에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래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전에 퀴즈를 내봅니다. 자, 또 리들 오브 더 스핑크스, 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이제 사람이죠. 두 번째로 유명한 게 이거죠. 나는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지만 늘 존재했다. 아이러니까 패러독스입니까? 그건 따지지 마십시오. 마술은 즐겨야지. 저게 왜 이러지 하고 그걸 따지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나는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지만 늘 존재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숨쉬는 모든 이들이 나의 존재를 확신한다. 나는 무엇인가? 무엇이죠? 투마로우, 내일입니다. 목전의 이 물질적인 정신적인 가치는 도외시 않지 않아요. 목전의 경제 논리에서 목전의 일, 그래서 경을 칠 호수를 만들든지 깜짝 놀랄 호수들을 만드는 것은
바이러스를 퍼뜨린 일일 뿐만 아니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거죠. 내일이는. 저는 스피노자 같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한테. 저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예,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니, 나는 도망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최대한 하고, 내일 죽는다는데. 내일이 문제죠. 내일. 목전의 이익만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자연, 문화, 인간의 삶. 자, 자연, 문화,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의 어떤 기반 실제가 되는 것은 자연이고, 문화는 우리 삶의 본질과 속성을 이루고, 그러면서 인간은 여기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습니다. 이건 메비우스의 띠죠. 안팎도 없고 또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호연관에 의해서 경계가 하나뿐인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래서 결국 우리 삶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자연과 문화와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경포대와 경포호수 여기에도 반드시 관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